안녕하세요. 경제안보 최신 뉴스와 글로벌 패권 전쟁을 생중계해드리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뉴스는 아마 저희 한국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투자자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야 할 것 같은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 대 삼성전자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온 힘을 모아서 삼성전자, 꼭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범용 반도체 회사를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첫 뉴스는 미 제재받은 반도체 기업 국유화 끝까지 간다라는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최근에 강력한 반도체 제재 조치에 대응해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엠피리온 테크놀로지를 사실상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나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중국 매체들에도 전부 보도가 됐더라고요.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의 HBM 반도체 수출을 막으면서 엠피리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엠피리온 코리아도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회사를 국유화해버리겠답니다. 니들이 우리를 아무리 때려도 우리는 정부의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제재를 막아내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국유화가 어떻게 됐느냐?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전자공사라는 데서 경영권을 인수했거든요. 근데 경영권 인수한 방법이 지분을 더 사들인 게 아닙니다. 원래 지분 34%가 있었는데 그 34%를 가지고 기존 주주 이사회 멤버를 4명을 사임시키고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과반수를 채워버린 겁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주주들이 있지만 니들 나가,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이 중국 전자공사의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엠피리온 테크놀로지 물건을 팔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 같이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어떤 정치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거를 이겨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레거시 칩이라고 말하죠. 이런 레거시 칩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한국이 예전에 일본 반도체를 따라갈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분명히 기술이 발전해 있었죠. 그렇지만 한국이 싸고 적당한 질 좋은 물건을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갔거든요. 그것처럼 중국이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좀 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불리한 것은 중국이 공산당의 모든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반도체 기업의 국유화가 그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자를 비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소식은 중국이 어떻게 물자를 비축했느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기 전에 약 한 20조, 30조 되는 현금을 쌓아놨어요. 현금을 유로 뭉치, 달러 뭉치를 들여와서 쌓아놓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것처럼 중국은 미국과의 제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수입을 크게 늘려가지고요. 자기들의 창고를 쟁여놓고 그리고 레거시 칩을 더 많이 수출하면서 자기들의 기초 체력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 과거에 했던 전략과 똑같은데 좀 더 다른 게 있다면 중국 정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밀어주는 거죠. 게임으로 따지면 끝없는 자원이 있는 맵을 가진 상대와 삼성전자가 싸우는 겁니다. 꼭 삼성전자는 아니겠지만요. 근데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헤쳐나가야겠지만 무한한 자원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이 자립하려고 한다면 러시아는 이번에 어떤 일을 했느냐? 브릭스와 AI 동맹을 결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전쟁의 그 다음 단계는 AI 전쟁이 되겠죠. 푸틴이 2030년까지 노동자의 AI 활용 능력을 8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서방의 기술 제재가 있지만 반도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든지 또 다른 해외를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 나가면서 AI를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발전시키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자신들의 AI를 만들고 미국과 서방의 제재 전선이 꼭 성공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는 중국 정부라는 거대한 상대와 싸워야 하지만요. 미국도 사실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미국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아서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반도체를 쫓아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AI 기술이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11.2조 루블, 약 141조 원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이고요.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러시아는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하는 얀덱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얀덱스는 이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그 해외에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도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러시아의 이공계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얀덱스가 거기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듯이 얀덱스를 통해 러시아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AI 동맹 구상은 AI 기술이 경제산업 발전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 나라들이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해서 그냥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실 지금까지 중국 때리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중국 옥죄기에 그 패권 경쟁이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사실 미국도 불안한 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 상무부 보고서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미국 제품 66%의 중국산 반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산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만요. 중국산 그 레거시 반도체들이 확산되면서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디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미국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금액적으로는 전체 반도체 수량의 약 2.8%만 중국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가치 기준으로는 전체 가격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싼 거를 반도체에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싼 반도체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일반 제품에.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 약 66%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이 반도체들이 어디서 왔는지 미국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싼 것들을 이쪽에서 수입하고 저쪽에서 수입하고 해서 다 합치다 보니까 중국산 반도체가 어디 있는지 미국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이 결론도 정확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요. 공급망 투명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에 사용된 반도체 출처나 제조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무부 조사에서. 그리고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의 23%만이 실제 제조 공장을 식별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들이 대량 생산되고 싸게 나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이 반도체 싸움을 걸었지만 이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공급망을 미국이 다 따져볼 수도 없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을 미국이 다 검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약점을 미국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안보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미국의 굴지의 싱크탱크죠.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문답식의 보고서인데요. 중국의 흑연 제재로 미국 전기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왔어요.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요. 갈륨과 중국이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니까 갈륨, 게르마늄 등등 수출 통제로 했잖아요. 이런 수출 통제로만 미국에서 약 34억 달러의 GDP 손실이 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4억 달러가 미국 경제 전체로 보면 크진 않은 거지만요. 이게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이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 칩의 필수적인 거고요. 방위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미국은 해당 광물에 대한 자급 능력이 거의 없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국방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흑연 규제가 있는데요. 중국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해온 거죠. 흑연에 대한 규제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히 문제가 미국은 사실은 석유부터 모든 자원이 있는 큰 나라라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 흑연 자급률이 1% 미만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잡고 중국을 옥죄는 게 사실은 더 큰 타격을 주고 있긴 하지만 미국 스스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흑연 같은 걸 찾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뭐 계속 광산을 개발하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조차 타격이 있습니다. 미국조차 타격이 있다면 만약에 이 중국산 제재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훨씬 더 큰 타격이 있겠지요. 오늘 전해드린 뉴스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이 자기네 반도체 산업에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제재를 받으니까 국유화를 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싸울 때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누가 되느냐?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아쉽지만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일반 레거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술 발전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게 따라잡힐 확률이 높은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십수년 전에 십수년도 더 됐죠. 한 15년 전쯤에 페루에 있는 화웨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층 건물에 한 1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좁은 곳에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그때 그 화웨이 페루 지사장이 30대의 젊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지사장의 공간이라고 해봐야 한 평 정도? 한 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 놓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삼성을 이길 거고 이미 페루에선 삼성을 이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삼성전자 페루 법인을 갔는데 정말 글로벌 기업다운 좋은 건물에 삐까뻔쩍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화웨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얘들이 결국은 이길 수도 있겠다. 그 화웨이의 그 젊은 사장이 저한테 말한 게요. 우리는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고 고객의 요구를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듯 중국 반도체 산업도 아마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우리가 뭐 중국 공산당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 정부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이 잃지 않도록 밀어주고 끌어줘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안보 뉴스, 그다음에 패권 경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